기상론으로 보는 병화, 미월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은 이제 공통보감에서 이렇게 원서가 나와 있습니다. 미월 병화 총론, 6월 병화는 퇴기라 삼복생활하니 임수이용이요 취경보자라. 6월의 병화는 퇴기, 이제 기운이 서서히 저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월이라고 그랬는데, 삼화의 병화, 그 중에서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토의 계절입니다. 토의 계절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토가 원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는 반드시 나무라는 존재하고 함께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사주를 보다 보면 이 나무가 없는 토만 많고 나무인 목이 실제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거나 쉽게 얘기하면 충을 맞아서 상처 입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주가 일단 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고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병화는 퇴기, 기운이 점점 쇠퇴해지니 삼복생안이라. 이게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이죠. 그런 기운, 그런 그 더위 속에 생안, 점점 이제 차가운 기운이 꿈틀대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안이 되는 것은 신월부터 생안이 되는 것이지, 미월은 토의 계절입니다. 임수유용이라, 임수를 써야 된다. 그 임수가 용신이다. 또한 이 임수를 도와주는 취경보자, 경금이 바로 금생수로 임수를 생해주게 된다. 해서 경금을 보자로 삼고 임수를 용으로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경임양투, 경금과 임수가 두 개가 같이 투관하게 되면 첩신삼생, 몸에 붙어서 이 첩이라는 게 몸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바로 옆에 이렇게 경금과 임수가 투관해서 도와주게 되면 가온 과갑명신이라 해서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 이 과갑이라고 하는 것은 1등으로 이제 그 장원에 급제하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양무경 유임이라. 만약에 경금이 없는데 임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임수가 생을 받을 수 있는 경금이 없는 상태에서 임수만 있는 경우, 임수가 경금의 생을 받지 못한 경우, 그럴 경우와 불경무출, 한데 또한 무토가 투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부속이라. 적은 부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견무제임이라. 무토가 임수를 극제해버리게 되면 즉이 향연이라 해서 무토가 병화의 귀인 임수를 극을 한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청강 구조를 갖게 되면 무토가 임수를 극을 하기 때문에 향연일이라는 것은 한 지방의 한 고을의 관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 기출 출관 혼잡이라. 혹은 기토가 천간에 떠서 혼잡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병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있는 경우, 월이 미월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혼잡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양쪽에 또 토가 많은 경우, 조금 있다가 이런 예제가 나오겠지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 기토 출간 혼잡, 차필 용부속자라. 그래서 이제 이 토가 많이 출간되어 있어서 혼잡된 경우에는 반드시 용부속자라는 것은 그냥 좀 속된 자녀, 평범한 부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주라는 얘기입니다. 혹임수천이라. 혹 임수가 있어도 야틀천자입니다. 임수가 뿌리를 얻지 못하거나 그 힘이 지제 약할 경우 기토 출간, 이 기토가 출간하게 되면 기인 빈곤이라. 그 사람이 빈곤하다. 근데 실제로 빈곤하다라고 실제에서는 통변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병화가 기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부자들 많습니다. 다만 귀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토는 화해무광이라고 해서 토해무광, 화해무광입니다. 그래서 토가 특히 토 중에도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기토가 있게 되면 이 병화의 빛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기토는 병화의 밝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글자이기
기자입니다. 그래서 무임합격이라 임수가 없게 되면 합격이다. 그래서 병화의 귀는 바로 임수다. 천이 차완이라. 이제 임수가 없을 경우는 합격이면서 천하면서도 차완. 완이라는 것이 완둔하다, 좀 둔탁하다, 어떤 세련미가 없다, 고급스럽지 않다, 뭐 귀하지 않다, 막 그런 뜻입니다. 남녀 일리, 남녀가 공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치란 얘기입니다. 네. 혹 청간 일파병화라. 혹 청간에서 한 무리의 병화를 보게 되면, 병화가 비견갑자가 많이 떠 있는 경우입니다. 비견이. 예, 양극생음이라. 양이 극하게 되니 오히려 음을 생하게 된다. 뭐 이거는 이제 동양의 음양론적인 관점에서 이런 구조를 해석해 놨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지 양경경이라. 그래서 청간과 지지에서 경금과 임수를 보게 되면 등과급제라. 오히려 등과에 급제하게 된다 얘기입니다. 요게 어느 정도에서는 일리가 있는 표현이고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없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임수가 이렇게 있고 병화가 두 개가 있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구조는 많습니다. 이런 사주가 있을 것이고, 또는 병화와 병화가 있고 이게 연간에 또 임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해석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파병화, 병화가 비견갑자가 많을 경우에 양극생음이라고 그러죠. 양이 극일 치달았기 때문에 간지에서 반드시 이 경금과 임수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등과급제라. 자,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 총지 6월 병화 용임. 예, 통틀어서 이야기하건대 미월의 병화는 임수를 쓰는데 부동여월 용임, 희운행 서북, 6월 용임, 희운행 서남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사주는 이제 6월의 병화는 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가야 좋다, 서남으로 가야 좋다라는 거고, 임수를 쓸 경우에 서부로 가게 되면 그것만 갖지 못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북보다는 서남이 낫다. 당연히 일간 병화, 이 병화는 여름에 하늘에 떠서 만물을 생육하는 데 그 작용력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반대로 가야 겨울이나 가을로 가야 그 빛이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정화통변이 사주에서 가장 어려운데, 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냈다고 해서 이 사회적으로 더 잘 되느냐,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이제 정화에서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총지 6월 병화, 미월의 임수는 병화는 임수를 써야 된다.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주를 예를 들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사주가 군통보감에 있는 그런 예제가 된 사주인데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보게 되면 미월의 병화는 임수를 용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임수가 또 하나 있고 연간에 그리고 시간에 이렇게 임수가 두 개가 떠 있는 사주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이게 만약에 곤명 여자 사주였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천간의 임수는 관성으로서 여명에는 남편을 의미하게 됩니다. 남명에서 이 관성의 사주를 해석할 경우에는 보통은 직업이나 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흉중 길이 있는데 그 하나는 병화가 이 월간의 정화가 임수와 합의되어 있는 경우, 합의되어 있어서 원래 병화의 귀를 정화가 뺏어간 형국이 됩니다. 그럴 경우 시간에 있는 이 글자가 해석이 아주 중요하게 된데, 이 사주는 임수가 다시 또 떠 있기 때문에 다시 귀를 논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귀를 논한다라는 것은 현대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관직, 관리입니다. 관리형 사주인데 더 반가운 것은 임수가 이제 진토와 신금이 합을 이루어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에 있기 때문에 사주가 귀해진 사주입니다. 이럴 경우 대체적으로 대운에서 크게 운을 받쳐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타고난 팔자의 글자가 좋게 되면 그냥 평생 관리형 사주입니다. 그래서 성격도 관성이 유근하기 때문에 성격도 상당히 참는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참는 힘이 강하고 또 이 시에 있는 임수를 좋아하는 병화이기 때문에 임수와 병화는 수화기제의 공이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게 됩니다. 서로 상생 관계입니다. 오행상으로는 수국화의 관계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수생화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주들. 반면에 일단 이 사주를 보고 한번 이렇게 좀 크게 나오니까요. 자, 이 사주는 미월의 병화다. 미월의 병화는 임수를 귀함으로써 임수를 삼아야 하는데 요 해수가 유일하게 지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수는 거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토국수에 의해서 해수가 힘이 없는 상태이고 천간에 이 많은 무기토에 의해서 해수 자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미한 사주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주들은 다만 사주가 신강 이럴 경우에 병화의 힘은 강하죠. 상당히 강한 속에 무기토라는 식상의 기운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통 관리형보다는 자기 능력을 좀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능력을 써야 되게 됩니다. 이 사주가 가만히 보게 되면 지지에 합이 많은 사주입니다. 지지에 합이 많고 전부 화토로서 오미합 이런 합이 갑자기 끌고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정사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가정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보통 저는 이제 저기로 보게 됩니다. 보통 부모 때 이분의 부모 때에 육친상에 반드시 어떤 예를 들면 이 남명에서는 화하고 토가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할머니를 상징하게 됩니다. 식상은 할머니거든요. 왜냐하면 재를 상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 척경 같은 데 보게 되면 할머니가 재취를 갔다거나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경우 할머니가 2번 이상 했다는 것은 할아버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친상에 그런 다양한 인연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런 형태에 가진 사주를 이제 무호생이자 78년생인데 남자라면은 배우자 문제, 여자 문제도 상당히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에 보면 일단 재상이라는 글자가 없고 금 자체가 원래 하나 정도는 있어야만이 사주가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금과 수가 거의 메말라 있는 형태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썩 좋은 팔자가 안 됐다라고 이제 그 궁통보감에 나와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이제 보게 되면 이 병화에 있어서 미월의 병화는 궁통보감에 나와 있듯이 이제 바로 임수가 귀가 됩니다. 귀함과 모든 병화의 부함과 귀함, 재물을 전부 상징하는 글자들입니다. 임수가 요 아깝게 정임 합이 되게 되면 병화는 이 임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 무술이 떴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는 병화입니다. 그리고 귀도 논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단순히 천간에서 임수가 정화합을 이루었다 해서 사주 병화의 그릇이 떨어지느냐? 물론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 차후로 봐야 될 것이 반드시 지지에 있는 병화의 인물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계절로서 사주상 이 목이라는 글자가 지지에 있게 되면 이 인목을 잘 키워내야 됩니다. 천간에 떴으면 천간에 있는 토의 뿌리를 박아야 되고 지지에 있으면 지지에 있는 토의 동향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아쉽게도 이 인목이라고 하는 나무 자체를 뿌리낼 수 있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명예와 재물이 약한 사주가 됩니다. 공통보감에는 제가 이제 이 사주를 왜 대운을 적었냐면 공통보감에 금수운으로 흘러서 결국에는 뭐 거지로 사망을 했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주가 일단 식상인 무토를 쓰려면 이 북방의 운으로 가려면 만약 북방의 운으로 가도 이 사주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남방으로 가야 조금 더 병화가 힘을 받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이 미월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정화의 뿌리가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병화의 뿌리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원래 지금 인중 병화 있긴 있지만 이것도 너무 멀리 있게 돼서 쓸 수가 없는 적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금수로 가게 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을과 겨울로 가버리기 때문에 병화의 계절 자체가 아닙니다. 자기 계절을 만나지 못하는 사주는 전부 다 이게 평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귀한 명을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요 사주도 보게 되면 이 사주와 이 사주 그리고 이 사주를 비교하게 되면 이 사주가 당연히 1등이 되겠죠. 이게 상설하는 뭐 벼슬까지 했다는데 당연히 관령 형태의 사주로서 재물복 이게 제일 좋은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게 저는 조금 낫다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 뭐 천간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해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의 동향을 잘 보게 되면 이 인목을 이 사주는 나중에 진토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귀해졌고 이 사주에는 드러난 목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큰 재물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온통 무기토에 이 상과 들에 가려진 태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좀 낫긴 한데 왜 그러냐면 인목이라는 게 일단 목이 떴고 그리고 이 미토라는 땅에 금수운으로 가는 속에 미토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어쨌거나 토가 있게 되면 뿌리를 내리는 사주로 보기 때문에 그나마 요 사주는 재물을 논할 수는 있지만 물론 이 사주에서 이제 뭐 거지로 사망을 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요 사주가 제일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격이 좀 떨어지는 사주가 될 겁니다. 이게 당연히 낫고 그리고 이 사주도 크게 좋은 사주는 아니지만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땅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이 되면 이 인목이 신금에 의해서 극파됩니다. 술토를 만나게 되면 인술합으로 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가 상하는 이제 그런 대운에 사망을 했다. 그렇게 사주에는 나와 있는데 보통 보니까 이제 갑인대운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 인목이라고 하는 뿌리가 들어왔을 경우 지지에서 이게 인목을 도와줄 수 있는 지지에 이게 토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게 궁통보감에는 인신충으로도 나와 있고 물론 인신충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신금은 양쪽에 술토와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있는 정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힘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신금이 강한 금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목이 술토의 합의 작용이 아닐까, 또는 임목과 신금이 충을 함으로써 지지 4개 글자가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병화의 묘고가 인묘작용을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지에서는 이 임목의 뿌리에 해당되는 글자가 올 경우에는 좋지만, 위 사주처럼 쉽게 얘기하면 지지에서는 임목이나 묘목이 뿌리입니다. 나무에. 올 경우에는 이 사주는 인술, 그리고 묘목이 오게 되면 묘술이 일어나게 되는데, 합작용이. 이래서 운이 크게 대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좀 사주의 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월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